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화 소재학입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롭게 분석하는 천간의 특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채용 개념을 통해서 오행 속에 오행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 속에 10개의 천간으로 알려져 있는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이면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음양오행설의 원칙은 존재했는데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애매한 부분 때문에 고대 이렇게 아니면 우리 동양학을 공부하는 이쪽 수학계가 아닌 일반 학자들이 이걸 믿지를 못하는 현상이 되면서 또한 안 믿지도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역시 주역으로서 아니면 또 다른 개념으로서 수학을 펼쳐봤을 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집중도가 높게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확히 맞는 것 같아서 또 따지다 보면은 또 적중도가 높지 않고 또 안 맞을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원리 체계를 밝혀냈죠. 그런데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오행이라는 것이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오행성에서 하늘의 별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이 왔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때 목화토금수에다가 토일까지 쳐서 치료를 일주일 단위로 쓰고 있고 실제 오행성과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우리 사주학 내지는 이 개념들은 연관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행이란 개념이 성립되고 그 개념에 오행성이 대입이 된 것이지 그 오행성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행이 나온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목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토성이 있다고 칠 때 이 목성이 화성을 이렇게 생해 준다거나 목성이 토성을 극해 준다거나 어차피 이러한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떠나서도 학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예, 오행설이 체계를 갖추기 언제라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그렇죠? 전국시대 정도 말 정도에서 추연에 의해서 체계를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오덕중시설도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전국 통일한 진나라 시대 재상이라는 여불이 이 여불에 의해서 이 체계가 정립이 됩니다. 왜? 새로 통일국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불이가 자기 돈이 무지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불이는 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문객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방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글자 하나 아니면 조금 좋은 아이디어, 조금 니들 머리 능력만 있으면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학자들을 대거 모집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시춘추라고 부릅니다. 여시춘추.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어찌 보면은 이 여시춘추라는 책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렇게 망하고 혼합스럽던 학문 체계를 정리하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워낙 여러 명이 이제 집필하다 보니까 체계가 앞뒤가 섞여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여시춘추에 의해서 천문이라든가 내지는 음양오행설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여시춘지의 12기라는 곳에서 특히 우리 음양오행설은 완벽한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법칙 체계를 완벽히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천문에 있는 오성과 오행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오성과 오행이 결합되어 있는 문헌으로는 이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 시대, 즉 전한과 후한으로 갈라졌을 때 이 전한 시대에 회남왕 유한이라는 사람이 회남자라는 책을 저술하는데요. 이 회남자라는 책에 여기 천문훈, 회남자의 천문훈 편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오성과 오행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즉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한참 뒤죠. 진나라 이후. 즉 음양오행설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인 거고 한나라 전환 시기에 그 오행설과 그 오성이 만난 게 된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지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예,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화토금수 오행 속에는 채용의 관점으로 볼 때 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이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목 자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목 속에 숨어있는 채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한 오행기운 자체라면 순수하게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건데 바로 오행기운을 우리 기준에서 상대적 개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했던 내용 다시 봅시다. 오의 개념은 뭡니까? 완성이죠. 최초의 완성은 뭡니까? 1, 2, 3이 최초의 완성이죠. 최초의 완성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분해시킨 제대로 된 완성은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물을 가장 먼저 개념 없이 보는 것은 무조건 1이라겠죠. 그냥 바라보는 시각. 그러나 일단 조금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2가 되죠. 이 2를 조금 더 분해해서 음양으로 나눠본 시각이 4가 됩니다. 그럼 3을 음양으로 나눠본 시각은 뭐가 되나요? 6이 돼야 되는데 5가 되죠. 여기에 또 맹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좀 더 뒤에 다룰 내용인데요. 미리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와 3, 최초의 완전 숫자는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완전 숫자는 3이죠. 틀림없이. 왜 3입니까? 음과 양 말고 음양 속에 존재하는 중간자의 개념, 이 세 개를 포함해서 3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음과 양의 두 측면으로 보이면 2로 보이고 그 다음 중간자까지 포함해서는 3으로 보이고 즉 3이 현실은 3이 2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옳게 보이는 겁니까? 그르게 보이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지구에 있으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지구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태양이나 북극성을 지구에 비해서요 움직이는 걸로 보고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는 우리 물체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현실은 거꾸로 보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거꾸로 보이죠. 거꾸로. 그런데 그럼 현실의 모든 것은 거꾸로만 보이느냐? 자 봅시다.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이동할 때요. 이 차에서 같이 타고 이동하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는 차에서 같이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차 밖에 있는 서 있는 가로수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 그런데요. 여기서 볼 때는 동은 정으로 보이고 정은 동으로 보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로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또 본다면은 자, 우리가 버스 안에 있으면서도 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버스 안에서 역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버스와 동시에 택시가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 택시는 버스보다 빠르죠. 그러면 이것은 동을 하고 즉 움직이고 버스처럼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거꾸로 보이는 것은 자, 동은 뭐로 보입니까? 동으로 보이고 정은 첫 번째는 동은 정으로 보이고 정은 동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과 이렇게 반대되는 세상인데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은 틀림없이 정으로 보였는데 또한 어떤 동은 뭐로 보입니까? 또 동으로 보이는 거죠. 반면에 정은 역시 동으로 보이죠. 즉 버스를 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서 있는 물체는 뭐든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동시에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비록 동하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속도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동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현실은 자, 동은 정으로 정은 동으로 반대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한 동이 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동이 동으로 보이는 부분도 섞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현실은 3이 2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2도 역시 2로 보이는 겁니다. 즉 2로 보이는 것과 3이 보이는 것이 같이 섞여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2로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3도 있고 2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걸 또 다른 차원으로 나중에 분석을 한다면은 중간자가 시간의 흐름 차원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를 3이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 생명체가 없이 고정되어 있는 사물들을 2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증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음과 양을 배울 때, 자, 틀림없이 음과 양에서 이 잘라놓고 한 부분을 칠 때는 음과 양 둘이 되고, 이 부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중간자를 키워놓으면 셋이 되는 관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인 거죠. 그러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3은 이 2와는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양이 50이고 음이 50이라면 이 3은 50하고는 전혀 비교할 게 없이 약 1이라든가 0.1이라도 이렇게 작은 단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칠 때 현실에서 완전 숫자가 3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3이 아닙니다. 정수로 따질 때는 3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지만 원칙으로 본다면 하나, 둘 플러스 알파, 즉 2 플러스 알파의 개념. 완벽한 3보다는 적은 것, 즉 3보다는 적지만 2보다는 큰 존재. 바로 이것이 정확한 완전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2보다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은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런 개념들이 우리 그 사주학의 논리 체계를 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된다. 사주학뿐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모든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 체계가 되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완전수, 최초의 완전수를 3이라고 얘기했고 실제 3입니다. 그 정수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3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3 플러스 알파인 거죠. 이걸 다른 개념으로 친다면 뭡니까? 2는 불완전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수고 3은 완전수인데 완전수보다 사실은 지나친 수죠. 오버를 한 수입니다. 오버를 한 수. 그래서 6이라는 개념이 되면은 이미 오버한 수가 되는 겁니다. 지나쳐버린 수.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현상을 알기 위해서 찾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2와 3이 보이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화해서 이쪽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물을 분해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넷으로. 그런데 이 넷으로 보이는 것을 좀 더 궁극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5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6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2를 보려다가 조금 음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이더라 해서 3으로 보이는 것처럼 6으로 보이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듯이 대자연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자기의 실체를 이론체계나 과학체계를 해가지고 현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어떤 패턴이 바뀌듯이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지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순서가 먼저 4의 단위로 발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6의 단위고 마지막에 5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공에다 홀인원을 시키려고 딱 쳤을 때 너무 힘이 약하게 쳤을 때가 바로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힘껏 쳤더니 지나쳐버린 게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지나친 개념이 되죠. 이것이 한 번 더 분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8, 10,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는 최고로 지나친 오버의 극치의 수가 되는 거고, 8은 단적으로 현상적인 개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최고의 개념이 8인 겁니다. 10은 완전 숫자가 되는 거죠. 10이 완전 숫자라는 개념들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수리를 볼까요? 수리는 1, 2, 3, 4, 5, 6, 7, 8, 9 가다가 10에서는 다시 1과 0이라는 조합을 가져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완전 원의 개념으로 친다면 원운동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서 제자리 딱 오기 직전까지가 9라고 보고 딱 왔으면 이 원은 끝난 겁니다. 이미 원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10의 개념인 겁니다. 10의 개념. 완성을 이루는 개념.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어디입니까? 10을 이루기 직전까지가 우리 현실 세계인 겁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인 거, 딱 죽는 순간을 우리는 한 생이 마감되니까 1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들은 모순들은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모순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10은 완전 숫자의 극치를 의미하는 거고, 12는 완전 숫자의 오바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8은 완전 숫자가 아닌 그 눈에 보이는 그 상대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1, 2, 3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최초의 그 3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완전 숫자 개념, 3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한 사물을 바라볼 때 처음에 2로 바라보고 그다음 3으로 바라봤는데 3이 아닌 3이니까 이것을 3으로 칠 수도 있고 그냥 2 플러스 알파로 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2, 3 자연 숫자를 자연 숫자 즉 자연 그 숫자를 칠 수밖에 없다면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3, 4, 5, 6, 8, 10, 12. 여러분 아마 시작과 끝의 모든 의미는 이 수리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학문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것은 비단 동양학의 이런 학문 체계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만사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법칙 체계입니다. 우리 강의가 이루어지는 법칙 체계, 사람이 생명이 이루어진 법칙 체계 모든 것은 이 수리 개념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다시 해나갈 것입니다.